당신의 매너가 당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잘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시네케라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식사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상부터 대화까지 많은 것을 남기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판가름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사 예절을 잘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식사 전에 나도 모르게 잘 먹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식사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점 예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예약 뭐 특별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들어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센스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단톡방에서 이렇게 약속의 일시와 장소 등을 논의하다가 이게 확정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식당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버립니다. 꼭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이더라도 미리 예약해서 나쁠 건 하나 없고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예약석은 보통 좋은 자리로 해주잖아요. 뭐 창가석이라던가 뷰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약 시간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뒤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예약 시간은 7시 30분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행들이 저 포함해서 7시보다 좀 더 늦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7시 반에 예약했다고 해서 그 앞 타임에 손님을 잡지 않거든요. 어차피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시 반에 온다고 해놓고 7시에 도착하면 오히려 더 환영을 받아요. 근데 반면에 7시에 예약을 했는데 7시에 도착을 못하면은 아마 5분만 지나도 그 음식점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어디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서로 낭비하는 거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참석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공지할 때는 날짜, 시간, 장소, 인원, 예약자명 등을 넘버링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방문 후기나 지도까지 첨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예약 직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추후 음식점에서 예약이 안 되었다고 할 때 해당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떠한 일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약속 일시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예약 변경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예약 변경은 반드시 약속을 변경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최초 예약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예약자가 후배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본인의 비서가 전화해서 그 예약 시간 또는 인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 약속에 모두 모였다면 즐거운 식사 자리가 시작될 텐데요. 식사 중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포크와 나이프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좌빵 우물 외우세요. 빵은 왼쪽, 물은 오른쪽 게 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잘 모르시죠? 잘 먹겠습니다 대신에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뜻은 네가 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누가 사야 될지 확실한 자리에서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누가 사야 될지 애매한 상황에서는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임에서 본인이 가장 연장자일 경우에는요, 음식이 나오면 하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한 숟가락이라도 먼저 뜨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방예의지국이라 연장자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아랫사람들은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장 연장자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한 숟가락이라도 뜨셔야 됩니다. 음식점 직원을 부를 때는 일단 손짓이나 벨로 부르고 그 직원분이 가까이 오시면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벨 누르고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물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벨을 눌러서 직원분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요거 하나 더요. 뭐 이 정도로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컴플레인을 할 때는요, 이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운 건데요. 기분 좋게 저희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원분을 불러놓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일행들의 기분도 다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음식점에 컴플레인 할 때는요, 미리 저희 일행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아, 요거 맛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거 뭐 바꿔달라고 할게요.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직원분 불러서 예의 바르게, 아, 이 음식이 조금 뭐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100이면 100 다 다시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하고 나서 받은 질문이 있어요. 상사가 본인의 숟가락을 전골 등에 집어넣어서 떠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 직장은 떠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상사는 분명히 여러 가지 걸리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숟가락을 전골에 넣는 거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요, 이렇게 매너를 안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으로 호칭 관련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호칭을 부르게 되잖아요. 호칭을 잘못 부르다가는 본론에 도달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일단 무조건 높여 부르는 게 좋습니다. 직급 앞에 이제 부자가 있다면은 부자는 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부사장, 부대표, 부지점장.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이 같이 계시면 당연히 부사장님은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사원은 그냥 대리로 부르시면 됩니다. 직급이 없으면 그냥 대리로 부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장님보다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요즘 트렌드에는 맞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살짝 올드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직급을 모른다고 땡땡땡 씨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그 손 아랫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누구 씨 대신 누구누구 님 정도가 훨씬 나을 겁니다. 상대의 나이가 어리지 않고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님, 선생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너를 잘 챙기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밥값,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 본인이 더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얻어먹은 사람, 만나자고 한 사람, 도움받은 사람, 도움받을 사람, 결혼식 등에 초대하는 사람, 음식점 장소를 정한 사람, 약속 장소 근처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갑과 을 중에 을,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가득한 사람, 지각한 사람, 최근에 기분 좋은 일이 생겨 사람들에게 알리며 축하받고 싶은 사람, 지난번 약속을 파토내거나 미룬 사람, 이 열거한 것들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 분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내게 된 밥값, 더 멋있게 내고 싶지 않으세요? 밥값을 멋있게 먼저 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결제하기. 이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점에 도착하자마자 적당한 금액을 선결제해버리는 겁니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음식점에 도착하자마자 프론트에 신용카드를 맡겨버리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랫사람이지만 제가 밥을 사고 싶을 때도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카드 결제를 취소시켜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2배의 감사 표시를 하고 얻어 먹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의 80% 이상은 식사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가서 라면 또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밥 먹으러 가서도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몸에 익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밥 먹는 것도 비즈니스입니다 로 하겠습니다.